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도 견딜 수 있을까요? 가족을, 집을, 이름을, 심지어 자유를 모두 빼앗긴다면 그때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단순한 홀로코스트 회고록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마지막 비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안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로 끌려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물칸에 빽빽이 실린 1,5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중 단 28명만이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굴욕과 조롱과 구타를 감내했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독일군이 외칩니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프랭클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부모님, 아내, 친지들과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선별이 시작됩니다. 아우슈비츠의 군인들은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좌우로 나눕니다. 왼쪽은 노동, 오른쪽은 가스실. 프랭클은 다행스럽게도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소유물을 모두 내놓아야 했습니다. 시계, 돈, 결혼 반지, 심지어 신발끈까지. 빅터 프랭클은 주머니에 원고 하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건 필사적 작품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빼앗깁니다. 그 순간 빅터 프랭클은 완전히 벌거벗은 인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존엄을, 삶의 의미를 지켜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완전한 상실의 순간이 프랭클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을 선사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며 가족은 물론이고 이름과 소지품까지 모두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이름마저 빼앗기고 번호로 불린다는 것, 그것이 프랭클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랭클의 가족을, 직업을, 재산을,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자유. 동료의 빵을 훔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 빵을 나눌 것인가. 증오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수용소의 차디찬 막사 안에서 죄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막사 안에서 그 음악 소리는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아직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터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추운 겨울날 새벽, 죄수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감시병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고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그때 프랭클은 아내 틸리를 떠올립니다. 아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아내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떠올렸습니다. 놀랍도록 생생하게 그녀의 미소를, 격려하는 눈빛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사랑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먼저 무너지고 허약해 보이던 사람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었고 완성해야 할 과업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 자신이 더 이상 유용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붙잡는 것, 그것이 생존을 가른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간직한 자들만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때 고통은 우리를 끝내 성장시킵니다. 어느 저녁 노동에서 돌아온 죄수들은 막사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선임 죄수가 외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석양을 보라고. 사람들은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쪽 하늘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며 붉은 빛에서 강철 같은 푸른빛까지 온갖 색깔을 뿜어냈습니다.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렇다면 삶은 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굶주림과 추위와 폭력 한가운데서 석양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능력, 초월적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특권입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원고를 재구성하는 지적인 작업,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존엄을 지키려는 선택.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길이야말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내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실제로 틸리는 이미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사망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아내를 만날 수 없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겐 삶의 의미였고 그 아름다운 의미가 그를 끝내 살아남게 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빅터 프랭클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고 알게 됩니다. 어머니, 형,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틸리 모두 사망했다는 것을.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상실의 고통. 하지만 프랭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9일 만에 이 책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프랭클은 비극적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낙관주의는 미래가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낙관주의는 고통, 죄책감, 죽음, 삶의 이 모든 비극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진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때로 끔찍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인간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절망의 증언이 아닙니다. 희망의 증언입니다. 어둠의 기록이 아닙니다. 빛의 기록입니다. 죽음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삶에 관한, 그것도 가장 생생한 삶에 관한 책입니다. 프랭클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명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의 의지도, 아들러가 말한 권력의 의지도 아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의미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끝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현대인은 전통과 본능이라는 두 가지 안내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고 본능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의 권위는 무너졌고 본능의 확실성마저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빅터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25%의 학생들이 자주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그 비율은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신경증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경증, 프랭클은 이를 일요일 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주중에는 바쁜 일정이 공허함을 덮어주지만 일요일 오후 할 일이 없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막막함, 바쁜 일상이 멈췄을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쾌락의 의지도 아들러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삶의 의미를 향한 의지입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놓칩니다.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기 실현은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헌신할 때 부수적으로 찾아옵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순간이 의미가 꽃피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고유함, 독특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가 언젠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그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훌륭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삶의 의미, 만날 수 없어도 지속되는 사랑의 힘. 빅터 프랭클의 통찰은 너무 쉽게 욕망을 이뤄내도록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눈부신 빛을 발휘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